정말 이번 총선의 이 민족운동 진영이 참여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법통을 받아서 우리 한국국민당이 창당이 되었었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민족의 그 육성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정말 여러 동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을 합해서 이번에 제가 어떻게 그 대표로 이번 선거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동지들의 힘, 대덕대대를 함께 모아서 반드시 민족운동 진영이 앞으로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 있어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순수 민족운동가, 통일운동가들이 이번에 정치를 참여하게 된 것은 기성 정치인들이 너무나 목불인간에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정치 행태를 하고 있기에 우리들이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제3의 동학정신으로 정말 이 기성에 역겹고 쓰레기 껍데기 같은 행태들을 볼 수 없어서 이를 척결하고자 의열의 정신으로 우리가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잘 알다시피 양당은 지금 토착 외교의 모든 갖은 행태를 다 하고 있고 또한 적화 세력의 심각한 경제까지 이룰 정도로 많은 문제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것은 오직 우리 민족운동 진영의 뚜렷한 단군주의라는 이념과 여태까지 정말 통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 민족운동 진영이 적극적으로 나설 그러한 중요한 민족혁명의 시기라고 생각해서 총선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황구단은 일찍이 그 고종 황제께서 단순히 조선시대 왕조를 민주왕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 세계 통일정부까지 꿈꾸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통을 받아서 청구단이 세워진 것입니다. 황궁화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황구단 천단은 인류의 중심지이고 우리 한머리 땅, 한반도를 우리가 한머리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한머리 땅이 세계의 중심이고 그 중심이 바로 여기 중구 황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구단에서 우리 민족운동 진영은 30여 년간 하늘의 천통을 받으면서 개천대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영원한 뿌리, 그 국조당군 할아버지의 그 법통을 받아서 앞으로 홍익인가 이화세계, 민족통일 세계 평화를 이 황구단에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민족 문명뿐만 아니라 세계 문명이 이 한머리 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심을 우리가 황구단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개천대제의 그 큰 힘을 받아서 이번에 중구를 민족혁명의 진원지이자 세계 인류 문화의 그 중심지를 선포를 하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는 민족운동 진영이 300여 개 단체가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왜 만들어졌냐면은 그 1909년도 9월 4일에 간도 협약이 100년 된 데가 2009년도 9월 4일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청일 간의 간도 협약을 원초 무효를 시키면서 간도 관한 제소를 하지 않으면은 간도 만주 땅이 영영 그 중공 땅이 되고 고구려 발해 역사가 우리 민족 사회에서 지워지는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간도 관한 제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 50여 명이 간도 관한 제소를 하고자 서명을 했으나 중국의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외교 문제 때문에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갖고서 간도 관한 제소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중국에서 석유라든지 식량을 원조받는 상황에서
북한도 중공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했습니다. 이에 간도반환제소를 국제사법재판소에 100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간도반환제소는 그런데 유엔에 갈 땐 정부만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보안법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조직의 절반 이상이 도망가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통일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서 유엔에 가 있던 통일정부로 인정을 받아서 ICJ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협약 원천무효와 간도반환제소를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걱정을 했지만은 다행히 그 당시 외교부 장관,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 문화체육부 장관 그런 데서 다 인정을 했고 이 간도반환제소라는 민족의 대업에는 반드시 민족회의 통일정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민족운동 진영에서 강화도 우리 민족의 또한 정신적인 고향이 강화도 아닙니까? 강화도와 또한 인류 문명의 시원지라고 하시는 중도 유적에서 투쟁을 하는 동지들이 전부 다 럭키7 7번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77 잭폿이 터지듯이 하늘의 뜻에 의해서 우리 민족운동 진영 후보 셋이 전부 다 7번으로 나오게 된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번호입니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가수가 일화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파파로치인가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그분이 굉장히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그날 공연을 하게 됐는데 불가피하게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많은 청중들이 그 가수를 기대하고 갔다가 희망을 했지만 그래도 이분이 이름이 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가수님이 대타로 나가서 오페라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이분은 그동안 닦은 실력이 엄청났는데 멋있게 정말 하고 그랬지만은 청중들은 원래 유명한 오페라 가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엄청난 명창에 듣고서도 담담했었습니다. 아주 끝나고도 박수소리 하나도 없이 그랬을 때 갑자기 저쪽 관객석의 뒷문이 하나 열려서 꼬마가 튀어 나오면서 아빠 너무나 멋있어 하고 외치니까 그걸 듣고 관객들이 그때야 박수를 우렁차게 쳤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무명의 오페라 가수가 세계 최고의 오페라 가수가 됐습니다. 이번도 루치아노 파바로티. 파바로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운동 진영은 그동안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들이 고생을 해왔습니까? 돈도 쓰면서 또 그래서 돈도 없애면서 막대한 돈을 없애면서 우리 모든 청춘과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중구에서 나가면서 또한 럭키7으로 강화도에 나가면서 그 다음에 춘천 중도 유적에서 나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정말 무용의 우리 정치 아들이 이번에 나오면서 앞으로 우리가 총선에 그리고 지방선거에 그리고 대선까지 이번에 앞으로 민족혁명을 바로 세우는 민족혁명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중대한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